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8장 세레브럴 코텍스의 구조와 Functional Localization, 기능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스트럭처, 두 번째 코티칼 에어리아, 세 번째 세레브럴 도미넌스가 나와 있고요. 스트럭처에서는 신경 세포나 파이버, 또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코티칼 에어리어는 프론탈, 파라이탈, 옥시피탈, 템포랄 로브,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코텍스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럭처 중에 너브 셀, 너브 파이버스, 레이어스 이 순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레브랄 코텍스에 있는 너브 셀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세포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는 피라미달 셀입니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보통 다른 세포들은 한 1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신경계통 세포는 그보다는 좀 크죠. 10에서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좀 더 큰 세포입니다. 두 번째는 스텔레이트 셀입니다. 별처럼 생겼다는 뜻이죠. 세포가 작기 때문에 그래뉼 셀이라고도 부르고요. 세 번째는 퓨지폼 셀입니다. 세포가 납작하고 길게 되어 있고 긴 축이 대뇌 피질의 직각으로 그림에서 보시면은 위아래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는 호라이전탈 셀입니다. 호라이전탈 셀 오브 카잘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세레브랄 코텍스의 층을 6개를 조금 있다가 들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몰레큘러 레이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티노티 셀이 있습니다. 스트럭처 중에 이제 너브 파이버들을 볼 건데요. 방금 얘기했던 셀에서 나오는 엑손들이나 이 세레브랄 코텍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엑손들을 설명할 겁니다. 먼저 레디알 파이버가 있습니다. 대뇌 피질과 직각으로 놓인 신경섬유인데 그림에서는 그림의 위아래로 뻗어 있는 신경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섬유도 있습니다. 세레브랄 코텍스에서 명령이 나가는 곳과 감각 신호가 들어와서 인지하는 곳에서 각각 운동과 감각이 따로따로 나뉘어서 있는 것도 있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곳에서는 감각과 운동이 섞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젠셜 파이버입니다. 대뇌 피질과 평행하게 놓인 신경들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감각신경입니다. 그림에서는 이 그림의 좌우로 3시에서 6시 방향으로 뻗은 몇 개의 엑선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탄젠셜 파이버인데요. 특히 레이어 4번과 5번 레이어에 보시면 바일라저 인너 밴드, 바일라저 익스터널 밴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대뇌피질 4번, 5번 레이어에서 탄젠셜 파이버들이 더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익스터널 밴드 오브 바일라저, 인터널 밴드 오브 바일라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감각 영역에 발달되어 있고요. 이게 탄젠셜 파이버가 감각 파이버라고 했죠. 특히 비주얼 코텍스, 이제 뒤통수에 있는 코텍스인데 여기서는 익스터널 밴드 오브 바일라저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줄무늬가 보입니다. 그렇게 줄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비주얼 코텍스를 스트리에이트 코텍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뉴로널 셀 바디들과 또 엑손들이 여러 레이어들을 형성합니다. 세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레이어를 나눠놨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몰레큘러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층은 익스터널 그래뉼러 레이어, 익스터널 피라미달 레이어. 그러니까 피라미달 셀과 그래뉼러 셀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뉼러 레이어는 그래뉼 셀, 스텔레이트 셀이 많고 피라미달 레이어는
상대적으로 피라미달 셀이 많아서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4번, 5번 레이어는 인터널 그래놀라, 인터널 피라미달 레이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는 멀티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을 앞에서 봤던 그 세포들을 보셨죠?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몰레큘러 레이어라든지 멀티폼 레이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5번 레이어의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경우에 그러니까 세레브랄 코텍스 전체가 아니고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이제 모터 코텍스가 있어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곳. 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 있는 5번째 레이어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5번째 레이어니까 인터널 피라미달 레이어겠죠. 어떤 특별한 세포냐면 보통 피라미달 셀보다 2배 이상 커요. 아까 50 정도까지 나간다고 그랬는데 120 마이크로 정도의 거대 피라미달 셀들이 있고 이것을 배츠셀이라고 합니다. 이 배츠셀들은 100%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세레브랄 코텍스에서 스파이널 코드로 간다는 뜻으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했고 중간에 가면서 브레인 스템에서 피라미드라는 곳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트랙이죠. 이 트랙들을 형성을 합니다. 물론 밑에 설명에 써져 있는 것처럼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그 전체를 다 배츠셀이 형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츠셀은 전부 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연결되어 있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전체에서 배츠셀과 연결된 것의 퍼센트를 보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른 피라미달 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방금 들은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너브 셀들은 피라미달, 스텔레이틱 퓨지폼, 호라이젠탈 셀 오브 카잘, 마티노티 셀. 파이버들은 레디알 파이버, 직각으로 되어 있고 운동 감각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탄젠셜 파이버는 평행하고 감각성이 있는데 특히 탄젠셜 파이버가 센소리 경우에 4번, 5번 레이에서 발달되어 있으면은 익스터널 밴드 오브 바일라저, 인터널 밴드 오브 바일라저라고 부릅니다. 특히 비주얼 코텍스에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스트레이트 코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세레브랄 코텍스 레이어가 있는데요. 몰레큘라, 익스터널 그래뉼라, 익스터널 피라미드, 인터널 그래뉼라, 인터널 피라미드, 멀티폼 레이어들이 있고요. 특히 인터널 피라미달 레이어에 배츠셀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면서 듣는 것이 확실히 기억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세레브랄 코텍스의 구조와 펑션 중에서 코티칼 에어리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티칼 에어리어 중에 프론탈, 파라이탈, 오키피탈, 템포랄 롭이 있고요. 어소시에이션 코텍스, 기타 설명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레브랄 코텍스는 이 대뇌에 피질이 있는 부분에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붙여놨어요. 브로드만스 에어리어라고 부르고 지역별로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번호를 붙였냐면 신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 고양이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딱 보기에도 고양이면 좀 개에 비해서 약간 히스테릭하게 보이고 개는 약간 멍뭉해 보이죠. 고양이가 실제로 신경계통이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러벨룸, 소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균형 감각도 잘 잡혀져 있고요. 대뇌도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대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거나 특정 부분을 망가뜨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고 각 지역별로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몇 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지역의 이름과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번호까지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먼저 프론탈 롭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아, 브로드만스 에어리아 4번에 해당되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센트럴 서커스의 앞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림은 9시가 코 있는 쪽, 3시가 뒤통수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를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이제 반대쪽 몸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를 자극하면 오른쪽 팔다리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트랙은 이제 그렇게 생긴 거죠. 나가는 트랙은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척수하고 브레인 시스템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운동하고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야겠죠. 프리모터 에어리아, 이건 금방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운동을 하려는 것은 감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소리 코텍스나 살라무스, 살라무스는 센소리 스테이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잡는 데 관여하는 세레벨룸이라든지 또 모터 펑션을 조절하는 베이살 갱글리아, 이런 곳에서부터 인풋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지역이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아, 브로드만스 에어리아 4번입니다. 방금 얘기한 프리모터 에어리아는 이거보다 더 앞쪽 브로드만스 에어리아 6번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풋은 뭐 센소리 코텍스, 살라무스, 베이살 갱글리아, 이런 것들에서 들어오고요. 기능은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아를 프로그램합니다. 예를 들면 뭐 컵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팔을 뻗어야겠죠. 팔을 뻗으려면은 숄더 조인트나 엘보우 조인트, 리스트 조인트를 움직이고, 먼저 그 다음에 컵으로 가까이 간 손가락이 움직여야겠죠.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을, 플렉스 머슬들을 움직이고, 다시 잡은 컵을 그대로 들고 입 쪽으로 가져오려면은 이 엘보 조인트나 숄더 조인트를 움직이는 근육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MA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 읽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프리모터 에어리어랑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6번의 미디얼 서피스,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는 지역이긴 한데요. 그쪽에 있고 운동 보조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프리모터 에어리어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프론탈 롭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프론탈 아이필드라고 해서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8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눈의 스캐닝 무브먼트라고 하면은, 스캐닝 아시죠? 뭔가 찾는 거. 그래서 눈은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체가 날아가는 것을, 공을 휙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걸 쳐다보는 것도 움직임이긴 한데, 이렇게 좌우로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좌우로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요걸 스캐닝 무브먼트라고 해요. 사람들이 쭉 여러 써있는데 이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으려고 좌우로 눈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스캐닝 무브먼트고, 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프론탈 아이필드고요. 얘는 뇌줄기, 브레인스템의 PPRF라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PPRF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이에요. RF가 약자가. PP는 파라폰타인, 이게 폰즈라고 부르는 부분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안해요. 카톡이 또 왔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카스 에어리어입니다. 브로카는 사람 이름이고요. 브로카스 에어리어는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44번, 45번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레터럴 서커스의 엔티리어 레이무스하고 포스티리어 레이무스 사이에 걸쳐져 있죠. 45번이 더 앞에 있고 44번이 뒤에 있네요. 여기는 이제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작동을 하는 부분인데요. 말을 할 때는 사실 입술이나 성대, 뭐 입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죠. 자, 그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은 좀 전에 봤던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4번에 있어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있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근육들이 작동하기 전에 이런 근육들이 잘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플래닝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모터 스피치 에리어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 브로카스 에리어 언어 중추는 이제 좌우에 다 있는 경우보다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라고 해서 언어하고 관련된 왼쪽에 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스피치에 관한 플랜을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로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할 때 뭐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것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되뇌의 부분들, superior, middle, inferior, frontal gyrus라든지 또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프론탈 자이러스의 미디알 서피스 있는 곳에 있는 자이러스라든지 지난번에 미디안 섹션을 했을 때 봤던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기억나시나요? 코프스 칼로숨 바로 위에 있던 거, 그것의 앞쪽 절반,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부르고 보드만스 에리어 9, 10, 11, 12에 해당됩니다. 이것들의 기능은 추상적인 사고, 인격, 판단, 도덕적인 사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경외과 실습을 돌 때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거의 한 5, 6년 이상 만에 만났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휠체어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고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웃는다고 생각하고 저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잘 봤더니 저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정이 헤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순간 멈칫하고 친구를 이렇게 반대쪽을 자세히 봤더니 뇌의 한쪽이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 있는 거, 그 프론탈 롭이죠. 완전히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었어요. 푹 꺼져가지고 아마 뭐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 사고는 물론 이제 아주 어린아이처럼 돼버린 거죠. 저를 못 알아보고 또 부모님이 휠체어를 밀고 계시길래 아는 척 하지는 못했네요. 자, 들으면서 외우려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외우려고 하는 것과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것은 기억과 기억력에 큰 차이를 보이게 합니다. 이거 2020년도 6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오래 기억되게 하려면 이걸 내가 외워야겠다 하고 생각한 뒤에 외우기 시작해야 된다. 혹은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외우려고 하는 순간 해마, 히포캠프스죠. 히포캠프스 기억력하고 관련된 그 코텍스의 발화율이라는 것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인코딩 준비. 마치 어떤 기계를 돌리려면 예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정보를 기억하려면은 특히 해마에서 이걸 기억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마가 움직이는지 혹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마 외에도 뭐 편도체라든지 뭐 여러 지금 얘기하는 프론탈 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위를 MRI로 펑셔널 MRI로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이 다른 부분보다 이 히포캠프스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기 전에 준비 상태로 바뀌고 이런 준비 상태의 사람들은 인코딩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외우려고 하는 순간 기억이 시작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복도 중요하죠. 외우려고 하면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기억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꾸 외우려고 하고 반복해서 보고 또 공부하면서도 벼락치기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하고 또 다음번에 시간 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기억이 오래 남지 벼락치기로 한 지식은 머릿속에서도 벼락처럼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요약해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강의 PPT에다 넣어놨습니다. 호문클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Little Human 이란 뜻인데요. 대뇌 피질에 몸의 운동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 모습처럼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모터 에리어, 브로드만스 에리어 4번 지역에 모터 호문클루스라는 것을 그릴 수 있었고요. 바로 뒤에 있는 센소리 영역도 사실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이 그림에 나온 것과 모터하고 센소리가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프라이머리 소메스태틱 에리어, 프라이머리 센소리란 뜻이에요. 에리어, 브로드만스 에리어 312번에 센소리 호문클루스, 이렇게 우리 머리에는 두 개의 호문클루스가 있습니다. 다 만든 뒤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 크기에 비해서 손이 크고 그중에 특히 엄지손가락이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입 있는 데가 크고 혓바닥이 따로 이렇게 쭉 혀를 메롱하고 내미는 것처럼, 그림에서는 혀가 조그맣게 그려졌는데 되게 다른 그림에 보면은 혀를 길게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입과 손, 이 세레브랄 코텍스에서 입과 손을 액티베이션 하는 영역이 넓은 면적을,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과 손을 움직이면은 우리의 뇌의 넓은 부분이 빨리 활성화돼요. 사실 입과 손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죠. 언어, 다른 동물들은 못하죠. 그리고 손, 도구를 쓸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잠이 빨리 안 깨지면요, 뇌를 빨리 깨울 때 손을 많이 움직여요. 손을 그냥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힘을 줘서 그렇게 세게만 해도 빨리 이게 뇌 혈류라든지 뇌 액티베이션 순환이 빨리 되죠. 자, 두 번째로 포라이탈 롭입니다. 포라이탈 롭에는 주로 센서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프론탈 롭에는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가 있었죠. 모터가 앞쪽이고 센소리가 뒤쪽이죠. 자, 요거는 사실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척수도 여러분들 해부학에서 배우셨죠. 척수를 잘라서 보면은 모터 에어리어가 어디 있냐면 앞쪽에 있죠. 센소리는 뒤쪽에. 세레브랄 코텍스도 그래요. 모터는 앞쪽에, 센소리는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적으로 앞쪽이 모터가, 신경계통에는 앞쪽에 모터가 분포되어 있고 센소리는 뒤쪽에가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브레인 스템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발생할 때 조금씩 옮겨가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특별히 꼬을 이유는 없겠죠. 꼬아놓을 이유는 밑에서는 모터가 앞이었는데 뒤에는 일부러 더 세레브럴 코텍스로 왔으면 뒤로 간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거나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라이탈 롭에는 센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프라이머리 소메스태틱 에어리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센트럴 서커스의 바로 뒤에 있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고 브로드만스 에리어 3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로드만스 에리어 3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생각해보면 1, 2, 3이 아니네요. 그죠? 왜 1, 2, 3이라고 해놓고 하필 312라고 써놨을까? 특이하죠? 다른 신경해부학 책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312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신경과를 배우든 신경외과를 배우든 재활의학과를 배우든. 그런데 왜 312라고 쓰여져 있는지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써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312라고 쓴 것은 브로드만스 에리어 3이 제일 넓어요.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이 있고 그 다음에 1, 2번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제가 신경 해부학에 관련된 책들을 뭐 번역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다른 책들 참고하기도 그랬는데 제가 본 책만 해도 한 국내에 있는 책들은 아마 거의 다 봤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312라고 쓰지 않은 책이 딱 한 권 있었어요. 번역하면서 아마 번역하신 교수님들이 이게 왜 312야 하고 1, 2, 3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만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프라이머리 소마틱 센서리 코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쪽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인식합니다. 뭐 오른쪽 팔이 뜨겁다, 왼쪽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팔이 뜨거운 것은 왼쪽 뇌로, 왼쪽 다리가 아픈 것은 오른쪽 뇌로 이렇게 올라와서 오른쪽 뇌에 있는 프라이머리 소메스테틱 에어리에서 아프다, 뜨겁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세컨더리 소메스테틱 에어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소메스테틱 에어리를 도와준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림에서는 조그만 영역이죠. 레터럴 sulcus의 바로 위에 있고요. 뭐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라 특별히 다른 데에서도 우리 교과서에도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센소리 파트에서 중요한 영역은 소매틱 어소시에이션 코텍스라는 곳입니다. 브로드만스 에어리의 5번, 7번이고요. 교과서에는 그냥 번호만 붙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둘레를 색깔을 넣어서 쳐놨습니다. 수피어리어 파라이탈 로뷸에 있고요. 여기는 스테레오 그노시스, 입체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물체의 크기나 모양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에 공을 쥐고 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더라도 손에 공을 딱 쥐어주면 이거 동그랗고 약간 말랑말랑하고 크기는 내 손 정도 크기야. 그러면 공이겠네? 하는 것이 이 브로드만스 에어리 5번, 7번 소메스테틱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에서 파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장나면요. 손에 뭘 쥐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눈으로 쳐다보면 그게 뭔지를 알지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다 뭘 쥐어주면 그걸 파악을 못해요. 그걸 보고 여기가 스테레오 그노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아냈습니다. 자, 옥시피탈 롭입니다. 옥시피탈 롭은 주로 이제 비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17번, 18번, 뭐 19번도 있는데 그 번호가 따로 뇌에 있는 쪽에 써져 있네요. 먼저 17번입니다. 프라이머리 비주얼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칼카라인 서커스의 위아래에 있습니다. A번 그림처럼 레터럴 뷰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B번 그림처럼 미디얼 뷰에서는 칼카라인 서커스가 잘 보이고 칼카라인 서커스의 위아래로 길게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가 있는 것이 보이죠. 시각 정보를 해석합니다. 뭔가 보일 때 뭐 크다, 작다, 빨갛다, 밝다, 어둡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 뒤에서. 그래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 눈에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눈에 불이 번쩍하는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눈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온 건 아니고 보통 다른 자극들은 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뒤통수에서 그 자극을 인식을 해요. 근데 뒤통수를 딱 때리면 뒤통수에 있는 뇌세포들이 직접 자극됩니다. 그래서 일부 세포들이 그 충격으로 액티베이션 되면서 마치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느끼는데 눈으로는 안 들어온 거죠. 보기는 봤는데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각 정보를 해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컨더리 비주얼 에어리어는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18번, 19번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17번의 위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시각 기억과 지금 들어오고 있는 17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정보를 둘이 커넥션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복잡하죠 말이.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컴퓨터 마우스를 봐서 알고 있어 모양을. 약간 볼록하고 가운데 휠 같은 것이 들어있고 크기는 저 정도의 색깔은 뭐 검은색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 줄이 매달려 있다. 저걸 보고 마우스라고 부른다. 이런 정보가 18번, 19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우스를 쳐다보면은 지금 시각적인 정보, 마우스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가 17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17번과 18, 19번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야, 그렇게 생긴 건 마우스야 하고 18, 19번이 알려줘요. 17번은 야, 이렇게 생겼어 하고 18, 19번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마우스로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뇌에 이렇게 뇌에 대해서 알아가면. 자, 히포캠퍼스를 활성화시켜 봅시다. 프론탈 롭은 프라이머리 모터 4번 프리센트랄
프리모터, 서플리멘탈 모터 에어리어 6번 운동 프로그래밍. 자, 프론탈 아이 필드 8번 스캐닝, 브로카스트 44, 45번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 프리프론탈 코텍스 9, 12번 추상적 사고 판단 인격. 눈 감고 5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나요? 자, 넘어갑니다. 모터 호문클러스, 센소리 호문클러스. 프라이탈 로베는 프라이머리 소메스테틱 312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세컨더리 소메스테틱 어소시에이션 코텍스 5번, 7번 수페리어 프라이탈 로뷸, 스테레오 그노시스. 옥시피탈 로베는 프라이머리 앤 세컨더리 비주얼 에어리어 17번, 18, 19번. 17번인 칼카렌 설커스 시각, 18, 19번은 과거 시각 기억. 자, 템포랄 로브 약간 복잡하고 중요한데요. 주로 소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할 겁니다.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코텍스 브로드만 세일의 41번, 42번 그림에 보시면은 밑에 6시 방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레터럴 서커스의 인피어리어 월, 그러니까 템포럴 로브의 가장 위쪽이네요. 에 있고 헤슈스 자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귀에서 오는 속귀에 있는 오가노 코티 있죠? 거기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여기서 들어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자, 소리를 듣는 것과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지금부터 분리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언어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소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소리가 들어오면 다 여기서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소리를 구분하고 해석하는 영역은 세컨더리 오디토리 에어리입니다. 아, 이거 불쾌한 소리다, 뭐 기분 좋은 소리다, 뭐 그런 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세컨더리 오디토리 에어리어,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22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는 것이 작동됩니다. 센소리 스피치 에어리어라고 부르고요. 베르니케 사람 이름입니다. 아까 브로카도 사람 이름이었죠. 이것은 언어를 이해해요. 근데 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는 단지 듣는 언어, 우리 말소리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언어, 글씨도 이해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또 책마다 설명이 다르고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는 센소리 스피치 에어리어, 감각 언어 영역이라고 부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 이해와 관련되어 있어요. 되게 이 세 군데를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는 곳이 많고 책에 따라서는 1번만, 밑에 1, 2, 3번 중에 1번만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다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부분은 수피어리어 템포랄 자이러스의 뒤쪽,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22번의 뒤쪽이에요. 여기를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부르고요. 독일이니까 웨르니케가 아니라 베라고 V자 발음이에요.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부르고 그 외에 포라이탈 롭에서 두 부분을 합쳐서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교과서도 많이 있습니다. 임피리얼 프라이탈 로뷸의 수프라 마지날 자이러스 40번이라든지 앵귤라 자이러스 브로드만스 39번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경과 신경과 교수님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어느 영역이냐고 물으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럼 베르니케스 에어리어가 어디지? 라고 얘기하면 수피어리어 템포랄 자이러스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22번의 뒤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뒤에 2, 3번을 대답하기 전에 잠깐 쉬어요. 그리고 교수님 표정을 봐. 교수님이 만족하고 있으면 거기서 스탑. 뭔가 더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 하면은 2번, 3번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교수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실제 어느 영역인지
이거 교과서 26쪽 제가 표시 잘못했네요. 교과서에 없는 그림인데요. 교과서 없는 그림이지만은 제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언어와 관련된 대뇌 피질 처음에 봤던 프론탈 롭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카스 에어리어입니다. 브루드만스 에어리어 44, 45번이고요.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라고 했죠. 오랄 익스프레션을 할 때 모터 스피치 플랜을 짜는 것이고 프론탈 로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더 앞쪽이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고 더 뒤쪽에 앵귤라 자이러스가 있네요. 그래서 40번과 39번이고 프라이탈 롭에 있습니다. 자, 템포랄 롭에는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코텍스 영역이 좀 작긴 하지만 헤시우스 자이러스를 포함하고 있고 수피어 템포랄 자이러스의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피어 템포럴 자이러스 뒤쪽에 오디토리 어소시에이션 코텍스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22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글씨를 보고 읽을 때, 그 다음에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이럴 때 작동되는 뇌 부분들을 순서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웬만한 보건 의료 계열 다른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글씨를 봐.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고 있죠?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그 동영상에 대한 시각 정보가 어디로 먼저 들어오냐면 눈을 통해서 비주얼 코텍스로 들어오겠죠?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 글씨가 보이면은 저 글씨가 무슨 뜻이었지? 세컨더리 비주얼 코텍스에서 이제 전에 봤던 것과 기억을 서로 주고받게 하고 글씨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은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앵귤라 자이러스를 통해서 가요. 앵귤라 자이러스가 시각과 언어의 이해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39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설명해서 이제 베르니케스 에어리어가 이제 22번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냈다 하면은 앵귤러 자이러스를 따로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앵귤러 자이러스가 파괴되면은 듣고 말하고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글씨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언어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사이의 연결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글씨를 쓰거나 쓰여진 글씨를 읽지를 못합니다. 알렉시아나 에이그라피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환자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베르니케스 에어리어에서 이해를 했어. 이게 글씨라는 글씨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말로 하려고 그래요. 말로 하려면 성대하고 입술이 있는 데서 글씨라고 이제 그걸 읽으려면은 움직여야겠죠. 자, 이거 움직이려면 어디로 가냐면 브로카스 에어리어 가가지고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액티베이션 단 다음에 이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에 있는 후두, 입, 혀, 입천장, 호흡, 근육 이런 것들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것들에 관한 이런 것들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 그림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브레인스템에 이제 모터 뉴클리어스들이 있어요. 뇌신경 모터 뉴클리어스들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액티베이션 시켜서 라이랭스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이해하고 다 외우십시오. 자,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는 안 나와 있었는데요. 그 그림에도 있어요. 있는데 설명을 나눠서 한 것 뿐이에요. 베르니케 에어리어와 브로카스 에어리어는 앞에 그림에서도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아큐에이트 파시큘, 수피어리어 롱리튜디널 파시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소리 듣습니다. 오디토리,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오디토리 코텍스를 다 거친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네 하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 작동하고요. 자, 들은 거 나도 대답해야 되겠네 하면
베르니케에서 브로카로 가야겠죠? 뭘 통해서 간다고 그랬냐면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어서 이것을 arcuate fasciculus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브로카 셀 액티베이션 하고요. 이 뒤는 같습니다. primary motor, 브레인스템이 모터 뉴클리어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뇌가 손상되면 만약에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손상되면 특히 이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혈압 환자에서 이 부분이 오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혈관이 터지면은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환자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말을 듣고 이해는 해. 왜 그러냐면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코텍스라든지 베르니케는 다 살아있으니까 글씨도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비주얼 코텍스도 정상이고 앵귤라 자이러스도 정상이고 베르니케도 정상이니까. 그렇지만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환자가 굉장히 당황하겠죠. 놀래고. 이제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뇌 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한테 어디로 가자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도움을 청하거나 글씨를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익스프레시브 어페이지아, 익스프레션을 못하는 어페이지아,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브로카나 베르니케스에리가 다 손상되면은 글씨를 이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글로벌 어페이지아라고 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익스프레스 어페시아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이해는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만 못하면은 익스프레스 어페시아. 이해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은 글로벌 어페시아. 자, 어페시아는 교과서에 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다른 교과서에서 좀 추려왔습니다. 베르니케스 어페시아, 센소리 어페시아. 청각,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을 듣거나 글씨를 읽으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이 한 얘기를 이해를 못해.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이게 지금 베르니케스 어페시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딱 베르니케스 어페시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전공할 때 그때 자세히 또 배우시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앵귤라 어페시아, 앵귤라 자이러스가 손상되면은 알렉시아라든지 그라피아가 생길 수 있다. 요거는 설명했습니다. 브로카스 어페시아는 이제 모터 어페시아라고도 하고 익스프레시브 어페시아라고 하는데 보통 한두 마디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성대 근육도 정상이고 듣는 말, 쓰진 글씨 이해하고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얘기 안 했던 건데요. 컨덕티브 어페시아, 전도성 실어증. 좀 전에 봤던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가 손상되면 그러니까 베르니케스 에어리어하고 브로카스 에어리어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끊어진 거죠. 이해는 해요. 그리고 혼자 말도 해.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말을 할 때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단어도 막 이상한 단어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말이 이상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해. 굉장히 환자는 당황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자, 뒤에 교과서 끝날 때쯤에 보시면은 cerebral cortex 중에서 association cortex라는 말이 있습니다. association cortex는 연합 영역, 뭔가를 기능을 모아가지고 잘 기능하게 해주는 프라이머리 센서리 에어리어들의 기능을 도와주는 건데요. 특히 더 고등동물에서 발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박스로 제가 해놓은 이 5지역을 대개 어소시에이션 코텍스라고 불러요. 이것도 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제 공통적인 다 합의되어 있는 내용만 일단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시방에 보면 센소리 스메스테틱 에어리아, 센소리, 제너럴 센소리죠. 우리 몸의 일반 감각. 그 다음에 감각들을 스테레오 그노시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메스테틱 어소시에이션 코텍스라든지 5번, 7번. 그림의 5시 방에 보면은 비주얼 코텍스 중에 세컨더리 비주얼 코텍스, 오디토리 에어리아 중에 세컨더리 오디토리 에어리아, 루드만스 18, 19번, 또 22번.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센소리하고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프리프론탈 코텍스 9번에 12번, 뭐 추상적인 사고, 판단, 감정, 인격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도 어소시에이션 코텍스다 하고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레브랄 코텍스의 스트럭처 펑셔널 로컬라이제이션 중에 마지막으로 세레브랄 도미넌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레브랄 도미넌스라는 것은 우리 대뇌가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가 더 특별하다, 도미넌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헤미스피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역들은 뭐 비주얼 코텍스라든지 다른 뭐 냄새를 맡는 거라든지 그림이 나온 것처럼 스테레오 그노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왼쪽 오른쪽이 같이 기능을 하고 대개는 왼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오른쪽 뇌로, 오른쪽 몸에서 들어온 정보는 왼쪽 뇌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 영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라고 불려요. 가령 언어 영역이 왼쪽에 있다. 그럼 왼쪽 뇌를 도미넌트, 이 사람을 레프트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 영역이 우세한 대뇌를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내가 어느 쪽 손잡이인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왼쪽 뇌가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뇌에는 언어 영역이 없어요. 좀 전에 봤던 브로카스 에어리아, 베레니케스 에어리아 이런 것들이 오른쪽 뇌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쪽에는 그럼 뭐가 있냐 그럼 스페셜 퍼셉션이라고 그림에 되어 있죠. 공간감각하고 관련된 것만 있지 언어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반신마비가 되고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반신마비가 되고 말도 못한다. 그러면 왼쪽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른쪽 반신마비인 경우가 많아요. 말을 못하는 뇌혈관이 터졌거나 막혔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되게 오른쪽이 마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였나 드라마를 봤는데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환자였었는데 왼쪽 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상에서.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하여튼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왼손잡이도 물론 레프트 세레브랄 헤미스피어가 레프트 도미넌트인 경우가 70% 그래도 많죠. 그렇지만은 30%는 왼쪽과 오른쪽에 흩어져 있거나 양쪽 다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오른쪽에만 언어 영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외화 같은 거 보면 자막이 밑에 써져 있죠. 근데 예전에는 영화 자막이 어느 쪽에 써져 있었냐면요. 화면의 오른쪽에 세로 글씨로 써져 있었어요. 오른쪽 끝에가 세로 글씨로. 그렇게 오른쪽 끝에 세로 글씨로 써놓은 것이 거의 대부분, 이제 옛날 영화들 보시면 그런 영화들 아마 있을 거예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왼쪽에다 쓴 경우는 없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는 화면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죠. 화면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오른쪽 끝에 써져 있는 글씨는 어디로 그 정보가 가냐면, 여기도 지금 화살표로 12시 방향에 눈이 그려져 있는데, 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라이트 비주얼 필드에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왼쪽 뇌로 가요. 둘 다. 네. 왼쪽 뇌로 여기 보면 이제 도미넌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왼쪽 뇌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막이 왼쪽 뇌로 가가지고 왼쪽 비주얼 코텍스로 가고, 이것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왼쪽에 있는 베레니케스 에어리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더 가깝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막을 왼쪽에다 써놨다, 그러면 오른쪽 뇌로 가겠죠. 그럼 오른쪽 뇌에 도미넌트 헤미스피어가 아닌 오른쪽 옥시피탈 로브로 간 것이 왼쪽에 있는 템포랄까지 올리면 거리가 멀죠. 가운데 있는 코프스 칼루스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자막을 이렇게 써서 넣어놨었습니다. 쉬운 내용을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네요. 자, 다시 외워봅시다. 템포랄 로브,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41, 42. 저 혼자 외우는 거 아니죠? 해슈스 자이러스, 세컨더리 오디터리, 오디터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도 하고요. 22번 소리 해석, 베르니케, 센소리 스피치, 수피리어 템포럴 22번, 수프라 마지날 40번, 앵귤라 39, 알렉시아, 그래피아, 브로카스, 모터, 익스프레서 페시아, 컨덕티브 혹은 컨덕션 페시아, 수피리어 롱지튜디널 파시플러스. 어소시에이션, 프리프론탈 소메스테틱 어소시에이션, 세컨더리 소매틱, 세컨더리 비주얼, 세컨더리 오디토리. 세레브럴 도미넌스는 이거 글씨가 또 튀어나왔니? 레프트 도미넌스 헤미스피어, 오른쪽 손잡이, 왼쪽 손잡이가 95에서 70% 이렇게 퍼센트가 달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